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 할 건 방금 생각난 건데 연말이고 그러니까 중고차, 차급별로 국산차 한해서만 괜찮은 친구들 한번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급은 경차, 소형차, 준중형차, 중형차, 준대형, 대형. 일단 오늘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편에서 SUV 한번 달아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경차 부분에선 레이를 선정해봤는데 선정된 이유는 아무래도 캐스퍼는 아직 비싸고 감가가 이분하게 먹지 않았고 페이스리프트까지 봐야 될 것 같고, 모닝은 레이랑 스파크라는 다른 선택지도 있는데 살짝 아쉬운 거 있죠. 동연식 키로수면 레이보다 훨씬 저렴한 면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실제로 굴릴 때 경차들 중에서는 제일 아쉬운 상품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운동신경 자체만 따지면 레이가 제일 밥맛이야 하지만 레이는 공간이 레쿠스잖아요. 레쿠스라서 저도 레이를 1년간 운용했지만 정말 거대한 공간성, 어차피 경차 자체가 거의 시내용으로 타는 차량인데 그 시내 주행 운행 안에서는 다른 경차들보다 장점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경차 부분에선 레이를 줘봤고요. 얘가 지금 신차가가 최고 등급 가면 거의 실구매가 1900만원 정도 합니다. 물론 옵션 다 빠진 친구들은 1400 이렇게도 가능한데 얘는 지금 19년식에 10만 킬로, 차값은 딱 1000만원. 엥? 수고누누님, 색깔도 밤색이고 보니까 디자인 패키지도 빠져있고 얘가 왜 1000만원이에요? 하신다면 지금 막 2012년식 10만 킬로 요런 레이들도 10년이 훌쩍 넘은 레이들도 5,600에 거래되는 걸 봐서 내가 요걸 1000만원 주고 사온다, 신차가를 생각했을 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요거 구매하시더라도 한 5년 타다 팔아도 5,600은 충분히 받을 것 같은 그런 친구고요. 나는 예산이 조금 더 있다, 혹은 차값 절반 정도 내고 나머지는 할부로 끊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차 쪽이 처음부터 쭉 관리하면서 나쁘지 않을 수 있고, 중고로 구매하신다면 아예 가격 다 떨어진 5,600만원대 레이나 요런 1000만원대 레이, 가성비 부분에선 정말 따봉 3개 줄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점은 대한민국 자동차 중에서 최고로 안 좋은 운동 성능. 근데 몸이 짤뚱하고 키가 커서 막 휙휙 돌려도 장난감처럼 약간 줄타기 하면서 재밌고 요런 부분은 충분히 있으나 굳이 따지자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경차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봤을 때 훌륭한 편이기 때문에 올해 경차 부분에선 레이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부분에선 눈치를 채셨겠지만 엑센트입니다. 솔직히 프라이드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프라이드보다는 엑센트가 운동 성능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괜찮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소형차 부분에선 엑센트를 줘봤고요. 얘가 지금 12년식 14만 킬로, 차값은 340만원인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가격적으로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340만원 주고 요거 구매해서 실컷 타다가 한 5, 6년 타다가 팔아도 1, 200 받으면 손해볼 게 없잖아요. 이미 감가 방어적인 부분에선 최고로 훌륭하고 옵션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밥맛이야. 프리미어 등급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재질적으로나 구성적으로나 굉장히 아쉬워. 근데 1.4 가솔린 모델 고르시면 변속기가 4단이라는 굉장한 밥맛이 기다리고 있지만 고장이 진짜 더럽게 안 난다. 내가 고속주행을 하루 종일 해, 이게 아니라면 적당히 시내 주행하다가 가끔 고속주행 한두 번씩 해 하는 정도에선 고장이 일단 거의 없으니까 요 정도 연식, 컨디션, 가격 이걸 생각했을 땐 차량 운용의 난이도가 정말 낮기 때문에 소형에서 최고로 칠 수 있는 친구가 아닐까. 단점은 솔직히 이 정도 가격 이걸 생각했을 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꽤나 괜찮은 운동 성능, 정말 괜찮은 유지 난이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회초년생, 대학생, 이제 전역한 분들 첫 차로 접근하기에 최고로 괜찮은 친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준준형 부분에선 의외로 쉐보레 차가 나왔습니다. 쉐보레 크루즈 2세대인데 대략 17년식 10만 킬로 정도가 7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얘는 최고 등급인 LTZ고 요 정도 연식에서 볼 수 있었던 대부분의 옵션이 다 들어간 차량이라 보시면 되는데, 신차일 땐 동사양의 아반떼보다 거의 200~300만원 정도 비쌌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중고가에서는 오히려 200~300 정도 저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고차를 보는, 자동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난 작고 괜찮은 세단 살려면 뭐가 있을까? 아반떼나 소나타가 있겠지 이러면서 알고리즘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크루즈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하고 감가도 밥맛이고, 하지만 아반떼 AD보다 확실히 괜찮은 운동 성능, 반급 정도 이상의 맛을 보여주는 운동 성능, 차 덩치가 작고 몸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큰 사고에선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이거 차를 까보면 그냥 판넬만 보더라도 아반떼보다는 조금 더 튼튼하겠구나, 그런 부분이 있고, 단점으로 보자면 아반떼보다 살짝 더 아쉬운 공간성,
까보면 조금 더 든 게 있습니다. 조금 더 보강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쉐보레라는 딱지 때문에 이제 막 10만 킬로 넘긴 했지만 쉐보레라는 딱지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보험료, 소모품 교체 비용. 하지만 제 생각에는 중고차 값에서 아반떼 AD보다 200~300만 원 깎아줬잖아. 그 비용 안에서 충분히 만족스럽게 굴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 쉐보레차 감가 빡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700만 원대잖아요. 700만 원대 뭐 감가 먹어봤자 한 5년 실컷 타고 200만 원에 던져도 자동차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봤을 때 감가가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올해는 쉐보레 크루즈 중고차 700만 원대, 정말 컨디션 좋은 친구들은 한 900만 원, 이 정도까지 저는 굉장히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중형에선 2세대 크루즈 한번 찜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형 부분에선 소나타 DM8, 아직도 현역으로 팔리고 있는, 지금 팔리고 있는 친구는 이 친구와 모양새가 완전히 다르지만 그냥 디자인 정도만 바뀐 친구라 보시면 되고요. 얘가 20년식 10만 킬로 정도고 차값은 2천만 원 선으로 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최고 등급인 인스퍼레이션 모델로 당시 뭐 서라운드 모니터, 선루프 요 정도 말고 나머지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소나타를 보면 거의 완풀 옵션이다. 뭐 디자인적으로나 내장재적인 부분, 스마트 크루즈, 순정 내비 같은 편의 옵션 모두가 다 고루고루 들어갔는데 차가 이제 한 3년 반? 4년 됐어. 키로수가 조금 있긴 하지만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간 친구, 거기에 딱 2천만 원이기 때문에 내가 요거 구매해서 한 5년 타다 팔아도 1,000만 원 전후로 받으면 요 정도 옵션 사양, 요즘 신차랑 비교해도 꿀릴 게 거의 없는 막 차선 이탈 경고, 후측방 경고 요런 것까지 들어간 통풍 시트도 당연히 있고, 요 정도 급의 친구가 5년 정도 타서 1,000만 원 정도 감가될 예상이라면 저는 굉장히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차가가 애초에 3천만 원 중반대잖아요. 요 당시엔 요즘 신차로 보면 4천만 원 봐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LF 소나타 뉴라이즈 친구에 비해서 껍데기나 내장재는 파격적으로 바꿨는데 동력계통, 차 자체의 그런 기본기 요런 거는 크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어. 근데 나머지 사양들이 리모델링이 쫙 되면서 그래도 꽤나 괜찮은 값에 괜찮은 차량을 만날 수 있어서 중형차에서는 소나타를 줘봤습니다. 그리고 준대형 부분에선 그랜저 IG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그랜저를 줘봤는데, 얘는 2.5가 메인이고 3.3 가솔린, 3.0 가스는 서버로 있는데 제가 늘 설명드리듯 가스 붐으로 인해서 거품가가 중고에선 많이 껴있는 편이고, 3.3이 2.5보다 모든 부분에서 다 좋긴 한데 유지비만 빼고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3.3 권장드리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2.5 친구로 봤고요. 얘는 21년식에 8만 킬로, 차값은 2,500만 원의 중간 등급의 차량인데 방금 소나타에 비해서 이런 계기판 옵션, 디자인 옵션 이런 것들은 살짝 밀리는데 그래도 2.5 자연흡기, 터보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 날것의 그 맛, 내가 오일 교체 주기만 1년에 한 2번, 5~6천 킬로 정말 짧게 가져가면 심장병 쪽으로도 뭐 대단히 거슬릴 건 없는 친구라 보시면 되고, 그랜저의 중간 등급이지만 거의 소나타랑 소나타의 풀옵션과 비슷한 사양이기 때문에 요즘 신형 그랜저는 중간 등급부터 천연가죽이 들어가지만 요때 당시에는 기본 등급부터도 천연가죽 들어갔었고, 어댑티브 크루즈, 순정 내비, 서라운드 모니터, 전동 트렁크, 2열 열선 이렇게 옵션 구성도 최고 등급은 아니지만, 최고 등급 캘리그래피는 아니지만 그래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2,500짜리 차치고 요 정도 사양 요즘 신차로 구매하려면 거의 4천만 원 중반대를 줘야 되는 만큼 괜찮은 가격, 괜찮은 덩치, 괜찮은 옵션, 내가 짐을 많이 실어야 돼, SUV가 필요한 것 같아 라는 조건만 뺀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땐 정말 괜찮은 픽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단점은 앞서 소나타도 마찬가지였지만 너무 흔하다는, 근데 흔한 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아플 수도 있는 엔진, 가능성이 있는 엔진, 그 정도. 장점은 방금 설명드렸던 준수한 디자인, 옵션, 덩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다음으로 어떤 차량이 괜찮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올류 K7 16년식에 한 10만 킬로 초반대 3.3 한 1200, 1300 요 정도 친구도 상당히 괜찮은데, 얘는 2.4보단 개인적으로는 3.3의 만족도가 조금 더 커서 유지비 많이 들어가지만 차값이 그랜저 IG 대비 1~200 정도 더 저렴하고, 옵션 구성도 요즘 차에 바랄 것 없이 너무나도 충분하게 좋기 때문에 오토홀드 통풍 시트, 드라이브 모드, 뭐 전동 트렁크 이런 것들도 골고루 다 들어가서 디자인도 살짝 구형티가 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스트라이크 판정이야. 안 좋은 건가?
아무튼 아직까지는 괜찮은 범위 안에 속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순위로는 올류 K7을 한번 줘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대형에선 K9을 줘봤습니다. 지금 판매되는 친구의 바로 직전 버전인데 얘는 20년식의 11만 키로 영업이력 없고 등급이 높았던 베스트 셀렉션이나 그랜드 플래티넘 그런 친구를 보시면 좋고요. 등급을 낮추면 차값이 몇백만 원 더 떨어지긴 하지만 요 정도 급의 차량을 굴리는데 그래도 한 200, 300, 400 주더라도 등급이 높은 차량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 파워트레인도 3.3 터보, 3.8, 5.0 다양하게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기름을 너무나도 많이 먹긴 하지만 무난하게 고장 항상 적었던 건 3.8, 5.0도 좋긴 한데 걔는 너무 선을 넘어버리고 3.8 쪽이 무난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고요. 그냥 기름을 많이 먹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이렇다 할 고장도 없고 엔진 룸에 비해서 뭐 열을 많이 받는 편도 아니고 부드럽고 현대기아차 너도 나도 다 쓰는 그런 엔진이고 옵션 구성도 너무나도 훌륭해. 뭐 옵션에 따라서 고스트 클로징이 들어간 차도 있으니까 고스트 클로징 고급 차의 상징 필요하시면 함께 보시면 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모니터, 전동 트렁크, 2열 인포테인먼트 조절, 워크인 디바이스, 고급 나파가죽 소재, 프리미엄 사운드, 그냥 하나하나 봤을 때 얘가 K9이라서 그렇지 K9 딱지 딱 떼고 그냥 제네시스 뭐 G85 그렇게 해서 팔았으면 중고가가 한 500 이상은 더 높아졌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차값을 말씀드렸었나? 얘가 지금 3천만원 전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나타가 한 2천, 그랜저가 한 2,500, K9이 한 3천, 그 정도 갭 차인데 신차가는 얘가 거의 7천만원대 친구였으니까 감가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땐 어마무시하게 이득이 있는 친구다. 물론 왕관을 쓰려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잖아요. 거의 시내에서 체감상 한 4km대가 나오는 것 같아. 연비가 정말 죽어라 연비가 안 나와.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주행거리가 정말 많다 하시는 분들은 유지비로 조금 피똥을 쌀 수 있다. 그냥 시내 잠깐 타면서 가끔 뭐 장거리 타고 하시는 분들에게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점은 지금 3천만원 주고 샀을 때 한 5, 6년 타고 팔려면 한 1,000만원 중반대 정도 볼 수 있는 어마무시한 감가를 보여주고, 이 브랜드 딱지 자체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은 EQ900이란 선택지가 있다. 물론 EQ900은 키로수나 연식이 훨씬 깎여야 되지만 아무튼 그 정도의 차이도 있다. 장점은 그 외 나머지 모든 것. 대형 수입 세단만큼은 당연히 안 돼. 그래도 한 S클래스 종아리 정도 노는 상품성, 꽤 괜찮은 승차감, 정숙성, 안정감, 연식 키로수 가격치고는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준대형에서는 K9을 줘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경차에선 레이를 줘봤고, 소형차에선 엑센트, 준중형에선 2세대 크루즈, 중형차에선 소나타 DM8, 준대형에선 더 뉴 그랜저, 대형에선 K9 이렇게 줘봤고요. 다음 영상에선 소형, 준중형, 중형, 대형 이렇게 SUV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